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 북 비열한 도발,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MBC 뉴스데스크에서 6월 6일 현충일 날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도했습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번 이런 것을 강조했죠.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평화야말로 튼튼한 안보, 이렇게 이제 그 반대되는 측면, 이런 그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진은 그 조국 그 현충일 그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그 조국하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장면인데, 제 사진 속에서는 서로 눈을 안 맞히는 건지 윤 대통령은 눈을 안 맞힌 것 같습니다. 왕년에 보자 그러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었으면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니까 그 밑에 사람이죠. 조국이는 법무부 장관 뭐 얼마 해보지도 않고 쫓겨났죠. 그 뭐 그 자식들 문제나 그 뭐 그런 거로. 근데 그 뒤에는 더 무서운 그런 사건이 있는데 다 덮었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이 현충일에서 국가 호국 영령들을 위한 데에서도 그렇게 말들이 틀리니까 이게 대립구조 얘기가 되나 해서 한번 제가 대립구조도로 좀 써봤어요. 어쨌든 우리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은 반드시 국력을 증대해야 한다. 국력을 증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평화가 또 유지돼야 된다. 요게 필요 조건으로 좀 충분치가 않으면은 충분 조건으로 거꾸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만약 평화 유지를 원한다면은 그러면 국력 증대를 필히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상호 보완적이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야당이 얘기하는 거로 보면은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평화부터 먼저 추구해야 한다. 평화를 먼저 추구하기 위해는 반드시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안보가 된다. 자, 그 필요 조건으로는 위쪽도 그렇고 밑에 쪽도 그렇고 좀 말이 좀 어색하죠? 그럴 때 이제 충분 조건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튼튼한 안보가 된다면, 어, 그러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말이 조금 돼요. 어쨌든 요 D 시간, D와 C가 원래는 상충돼야 됩니다. 근데 상충이 안 되죠. 평화를 유지하는 거나 평화를 추구하는 거나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요. 그리고 BD 간에도 상충돼야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국력을 증대하나 튼튼한 안보나 이게 같은 말 아니냐. 이런 경우는 여야가 이것이 평화 유지를 하는 것과 튼튼한 안보 하는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정책상으로 어, 갈등이 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상충관계가 안 되는 거니까. 상충관계가 아니죠. 평화 유지하는 거하고 튼튼한 안보는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어, 그거 선 이게 앞이 먼저냐 뒤가 먼저냐 하지만은 그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그냥 국력 증대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한마디로 대립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발언은 인과관계가 도치된 모순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립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말 같아도 B, C는 이것은 두 가지는 A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죠. 국력도 증대해야 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를.
그래서 이걸 민주당이 인위적으로 대립관계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하려고 그런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 협조해주면 어디 덧나냐 이 사람들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뭐 어느 게 우선순위다 하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그래서 예, 이렇게 이거를 대립국 구조를 억지로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죠. 필요 조건을 두 가지 다 필요 조건을 억지로 만들려고 그런다 이게요. 이런 것도 애니메이션 이런 도구를 조금 제가 좀 이용을 해봤습니다. 조금 뭐 기술적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현충일 당일날 우길기 결국 철거, 불난 시민들 신상털이 나서 박진윤 기자가 조선미디어에서 보도를 했는데 경찰 관련법 위반 여부 검토 중 7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창문 밖에 내걸렸던 우길기는 전날 오후 밤 10시 30분쯤 철거됐다. 그는 부산 수영구청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구청 측의 부당함을 공론화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 가로치고는 KBS 그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 영상을 이 얼굴을 그걸 무슨 처리한다고 그러죠? 그거 해가지고 나온 말인데 일본 군국주의가 패퇴해서 물러갈 때 차지한 것은 사기꾼과 탕간오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충일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길기 개양 입집인 50대 정장 임전 남자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이 패망해서 물러갈 때 적산가옥들 다 이 미 군정에 의해 가지고 다 뺏었죠. 그거를 이 신정부 이승만 정권한테 그냥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런 뉴스를 해봤지만은 그걸 정부께 됐기 때문에 그거를 불화를 했죠. 적산가옥을 또 어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일본인 재산을 전 세계에 패망한 나라들이 국가한테 배상을 하긴 해도 그 식민지에 있는 그 일본인 재산을 뺏는 경우는 미국이 처음이었다 그래요. 아주 그냥 그 태평양 전쟁에서 아주 그냥 일본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냥 작정을 한 거예요. 하도 치를 떨었으니까 아주 그냥 독종들로 그냥 뭐 이 뭐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자살 특공대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여기에 뭔가 이해관계가 그 선대 때든 50대 정도뿐이 안 된다면은 뭐 한참 어린 나이인데 뭐 일본 군국주의 뭐 이런 얘기에서 그 우리나라의 관료들을 사기꾼과 탄관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사고 방식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이 친구는 뭔가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뭔가 자기 집안이 무슨 또 일제시대 때부터 무슨 재산이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뭐 구체적인 건 잘 알 수가 없죠. 정확한 정보 없이 뭐 얘기하기는 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헌절과 광복절에도 우길기를 내걸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전해졌다. 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 민관합동 사기극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정부라도 이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다. 대국민을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역사관이 뭔가 뒤틀려져 있고 꽈배기처럼 꼬인 사람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입장비와 우길기를 내건 A씨는 일본인이한 한국인이며 직업은 의사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실명과 얼굴, 병원 명동 신상 정보가 노출됐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개물 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합동 사기극이다. 도대체 뭔 거를 주장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한 게 대충 그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으로 쑥쑥 큰 이 회사 자녀 회사 지분을 자사주로 사줬다. 이게 뭔 얘기인가? 김남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결제 플랫폼 기업 호나아이 최대주주 조정일 대표이사 일가가 보유한 관계회사 코나엠 지분을 전량 사들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 코나엠 관계회사 코나엠 지분을 코나이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그거로 그걸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 비싸게 사줘가지고 그 코나엠이 그 자녀 이명이 72% 이렇게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사실상 가족 회사고 차관 뭐 이거를 사줘가지고 돈을 좀 벌게 했다 그런 거로 그 풀이가 나가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최대 주주가 보유한 관계사 지분을 자사주로 주고 자사를 주고 비싸게 사줬다는 게 이번 거래의 핵심이라고 본다. 총 인수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52억 원 상당을 코나이 자사주 143만 1874주로 지급했다. 이로써 코나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약 10%를 차지했던 자사주를 대부분 털어냈다. 개미 주주들한테는 자사주 그 소각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총만학하고 자기 배를 불렸다는 것으로 이제 소액 주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나이는 지역화폐 상품권 손수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사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코나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됐다.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사는 고속 정상을 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어났었다. 요거는 제가 6월 4일 날 코나아이 그 1분기 실적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코나아이가 혹시 돈 빼먹는 거 아니냐 증거, 저 개인적인 증거예요. 그거를 방송을 했었죠. 시기적절하게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뉴스가 나와주고 그리고 요거 뭐 개인, 저는 그 일반 사업자로서 복식 회계로 해가지고 꼭 그 영수증을 챙겨가지고 잔액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게 6월 3일 날 제 장부상에는 1,910원이 남았는데 2,210원뿐이 안 남았다고 찍히는 거예요. 요게 다른 데는 안 찍히지만은 세븐일레븐은 잔액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페이백이라는 것도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사실 한 달에 20만 원씩 제가 코나카드를 효도 충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놈이 그냥 20만 원 자기가 그냥 뭐 용돈 드린다 생각하고 코나 카드로 그 충전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카드 색깔도 바꿔주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그 코나 카드가 충전되는 날, 그 페이백이 들어오는지, 그래도 이제 오차가 날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약 돈 빼먹기가 사실이라면 가맹자 수를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을지. 그리고 그때도 저도 나무위키 검색을 해서 이재명 비판 및 논란 경기도지사 문서에 6.2 문단 참고를 해서 나무위키를 찾아보시면은 뭐 의혹이 경기도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카드 소비자들이 저처럼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폭의 오차는 안 내니까 눈에 잘 안 띄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썼겠지. 이런 식으로 그걸 이용한 전산 프로그램 의도적 오류 알고리즘을 심어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빼먹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거를 제가 방송을 했었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요거는 방송 중이에요. 음, 저 문을 열어놓고 좀 방송하다가 저희 그 어부인께서 오셔가지고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푸틴 직접 무기 공급 안 한 한국 높이평가 관계 회복 준비. 홍주의 기자가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한국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공급 안 해.
한러 관계 악화하지 않길 희망, 관계 발전 관심, 북러 밀착 가운데 한러 관계 개선 가능성 언급, 집권 5기 들어 처음으로 세계 언론사와의 인터뷰, 푸틴 러 본토 공격 일부 허용 서방의 경고. 뭐 이렇게 소제목만 읽어도 뭔 얘기인지 다 이건 뭐 얘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핵 독트린은 누군가 주권과 영토를 위협하면 모든 수단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핵무기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일본에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고 현재의 원자폭탄은 그 수백 배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다가 뭐 조금 소형을 떨어뜨려도 사용해도 그 훨씬 강력하다. 그런 쪽으로 그냥 한번 나는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 아니에요. 1. 서방과 러시아 제재, 푸틴 대화 지속의 걸림돌, 쿠릴열도 러시아 주권 영토 향후 방문 가능성 시사. 일본에서는 이런 기사도 또 따로 나왔어요. K 배터리의 캐즘 돌파 승부수, 북미에 50조 원 퍼붓는다. 최경민의 이명의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핵 러시 해가지고 어, 이 노 차이나존 시장을 선점해 캐즘 일시적 수요 정책, 캐즘이라는 예, 탈출의 열쇠를 확보한 전략이다 해가지고 뭐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3대 그 배터리 회사가 미국에다가 무지막지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다 생존을 하려고 미국에 그냥 제조업을 그냥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져나가네요 미국으로. 어, 뭐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독 솔루스 첨단 소재 국내 배터리사 물량 입단 수주. 정재영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국내 업체 이곳에 공급 계약, 내년까지 납품할 전지박 8천억. 뭐 요 소재만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현재 올해 1사분기에 이제 적자인데 어떤 규모의 경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그 투자한 분야 감가상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적자지만 실제는 흑자일 수도 있고요. 감가상각을 많이 그러니까 선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이 여기서 동박이라는 게 2차 전지 PCB 판에도 들어가고 통신 장비 등에 사용되는 동박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또 소개가 나오니까 솔루드 첨단 소재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미리 나온 대로 적자겠지만은 저는 또 이런 궁금증을 못 참죠. 한번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분기 산업대출 27조 껑충, 제조업 증가폭 2020년 이후 최대. 요 그래프를 읽을 힘이 제 역량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왼쪽은 아니, 우측은 산업별 대출금 잔액이라고 그러고 우측이 1916조 원이고 그 다음에 그 좌측은 산업별 대출금, 제조업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요 주황색이 저기 오른쪽으로 가서 우상향 되고 있는 게 산업체 대출 잔액이고 그다음에 요 그래프는 왼쪽으로 한 것은 업체별 그 산업별 대출 잔액이고 제조업이 좌측이고 서비스업 등도 좌측. 이거 그 그래프를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났다는 얘기인지 어땠는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녹색이 그 서비스업이 근데 대출이 꽤 많다가 뭐 다시 이게 떨어지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금융권의 기업 대출 영업 강화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증가가 맞물려 올 1분기 산업대출이 27조 원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리고 대출 잔액 1916조 6천억 원, 지난해 4분기보다 27조 원 증가했다. 이게 이제 2020
2000년 이후 최대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조업의 대출 잔액이 469조 4천억, 전분기 대비 12조 2천억 늘었고 업종별로는 의료, 화학, 의료용, 그다음에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쪽, 기타 기계 장비 쪽 이런 쪽으로 그러면 대출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호경기 때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이자도 감당을 해볼 아주 그 용이하고 또 사업이 잘 되면은 또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대출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대부분 운전 자금으로 그러니까 운전 자금이 더 많으니까 이게 지금 불경기를 그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 같다가 아니고 그런 거네요. 민간 주택 담보 대출이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우리가 천조국을 넘었다 그래가지고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업체는 약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정한 그렇습니다. 대출이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삼국 국빈 방문, 경제협력 전면 확대, 신윤정 기자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으로 다음 주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세 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우리나라와는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 2박 3일간을 방문하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 간의 담화도 진행. 또 우즈베키스탄도 2박 3일간 방문해서 협정 및 MOU 서명식 등을 진행한 뒤에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 우즈케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이 와서 돈벌이를 하고 또 이 비자 기간이 만료돼서 돌아가고 하지만은 그 어떤 그 유튜브 그 유명한 곽튜브라는 데서 그 친구가 공무원이었는데 그 바이카로스 근처 영사관에서 일을 했는데 때려치고 자기 그냥 그 여행 유튜브 먹방도 하면서 해서 아주 유명해진 친구가 있죠. 그 러시아 말을 잘 하니까 그 우즈베키스탄 가서도 다 얘기가 되고 그런 중앙아시아 이런 걸 가면서 그때 많이 그 좀 우즈베키스탄 그 서민들의 그런 삶 얼마나 그 마음들이 그 저기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같이 순박한지 그냥 자기 집에 공짜로 묵으라고 그래서 미안해서 뭐 선물도 사주고 굳이 안 받으려는 거 또 한국에 와서 돈을 벌 때도 한국 사람들이 참 그렇게 좋더라 하는 얘기를 그 사람은 또 하고 참 그런 그 방송을 봤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는 중앙아시아하고 우리가 협력을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일본도 뭐좀 찾아가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스탄이 들어간 나라들 꽤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에. 뭐 아프가니스탄도 스탄이 들어가죠. 엑스스탄 국가들과는 고대사로 친연성을 강조해야 한다. 땅은 훈민정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시오디귿이라는 그 이 자음 그걸 뭐라 그래요? 쌍자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훈민정음에 스땅으로 이렇게 저기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그 한글 그 맞춤법에 의해 가지고 땅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쪽에서는 그 수당 옛날 후민정음에 나오는 수당이 스탄이 된 거죠. 요게 그 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하고 우리가 우라랄타이로서 동맥이기 때문에 이게 친연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남이 아니다. 또 이제 그, 그, 카자흐스탄은 그렇게 큰 나라고 지하자원도 많고, 또 국내 이 몽골 박사라는 사람은 책을 쓴 게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그 고려인들을 위해서 그 당군 신화 동전까지 만들어줬죠. 그 참 그렇게 우리나라하고는 친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매우 우리가 친연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쪽도 그 종교가 다양성을 다 인정하지만은 이슬람화가 많이 돼가고 있다. 그뭐 그런 거로 알고 종교 때문에 무슨 국교가 뭐 잘못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 윤 대통령이 동해유전 나오고서 말들이 많은데 이 미국의 액트지오 기자회견 뒤 탐사 리스크 위험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뭐 확실한 거면 벌써 더 떼돈 버는 거죠. 그게 지하 그 심해 유전을 그 시추해가지고 그게 뭐 몇 개 뚫어서 성공하기도 어려운 건데 에, 뭐 마지막 그 남은 방법은 시추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가짜네 어쩌네 뭐 이따위 얘기할 건 없고 음 전에 뭐 조금은 한번 우리가 그 뽑아서 쓴 적이 있다며요. 그 얘기 듣기로는. 그래서 강진혁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석유가스 매장량 가능성은 지질학적으로 다만 석유 부전 여부 및 부전량 확인 또 나아가 채굴 경제성 그러니까 그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칠광고가 뭐 옛날에 그이 칠광고 노래도 있었지만은 김추자 노래인가요?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뭐 일본이나 중국한테 뺏기게 생겼다. 뭐 자관 그게 우리가 그 지역을 우리 거로 아니 우리도 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그 공동개발 한일을 공동개발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의 그 무슨 섬인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이어도죠 이어도 그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쪽에선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뉴스로 넘어가 보죠. 33년 연속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인데 왜 가난한가? 돌아올 수 없는 이, 앵이겠죠. 원이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 JB 프레스에서 누구의 얘기냐 그러면은 에,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조은행 수석 마켓 이코노미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이 제목으로 여러 번 뉴스들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게 많습니다. 대외 자산 투자가 많아가지고 순자산 투자 얘기 많은데 그 대외 자산 잔고는 그 11.1% 증가한 1,488조 3,425억 앵인인데 대부채 잔고는 10.6%가 증가해서 1,017조 364엔이니까 대충 한 470조 엔의 흑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현금으로 화해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베이스에서는 N으로 돌아오지 않는 제1차 소득 수지의 존재에 초점을 자기는 맞춰서 분석을 해왔다. 실제로 N 매수로 연결되는 CF니까 캐시플로 현금 흐름을 감소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뉴스예요. 왜 가난하냐?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국내 유입이 잘 안 되고 기업들의 그 대외 가치 평가 뭐 이런 쪽으로 흑자지 현금 흐름에는 크게 그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거시경제 쪽은 뭐 참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이런 뉴스를 하면서 또 배우는 거죠. 한중일 정상회담 뒤에서 한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단말마. 저는 그 문재인을 그 여기 써 있던 대로 문저이라고 항상 씁니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의미로 토요장이라고 제 한국 컨설턴트인데 자기가 이 글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자기가 영세 무역업자라고 그래요. 그 현대 비즈니스에 많이 기고를 하는 사람인데 한일중 순회회담 배후에서라는 소제목으로 이번 그 회담을
그 비즈니스 회담으로 보도되는 게 많은데 그 이 기대감 이면에 눈에 띄는 온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권이 누가 바뀌어도 우리는 뭐 국민들은 뭐 삶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 아니냐. 뭐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윤 정권은 문 정권의 뒤지다거리 하다가 그냥 그 세월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단기간에 정상화하기는 어렵고 선거에서도 이번에 크게 패했으니 더욱 어려질 것이다. 다른 데서도 말하면 3년 동안 지리멸멸한 정권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에, 반전수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삼국 회담 뒤에는 항상 북한 문제가 따라다니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점을 또 지적하고 팔방이 막힌 정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반일, 중국에서는 반한 반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영세무역도 삐걱거리고 주저앉았다. 이런 어, 경험도 얘기하면서 2022년 친중 자세가 강했던 문재인 정권에서도 중국에서 철수했던 한국 기업은 있었다. 이제 기술 다 따라와 가지고 처음에 넘어갔던 중소기업들은 중간 기술 정도 수준이었죠. 그 정도 수준은 중국은 금방 따라오니까 그다음부터는 경쟁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철수했어야 돼요. 돈 좀 조금 이제는 안 된다 하고서 빨리빨리 철수했어야 되는데 에, 뭐 그 투자한 건물 뭐 저기 그 뭐 이런 거 못 가지고 나오죠. 그 저기 기계 설비 이런 거 싸게라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싸게 살라고 아주 그냥 그 한대매요. 그 이 중국 애들이 또 문재인 집권 시절에 2022년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SNS에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이런 것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자관 줄줄이 문재인 정권의 실책에 마이너스 유산이 족쇄가 돼 뒷북치기가 끝나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가스료, 전기료도 지금 그렇게 걸려 있는 거고 어, 저기 도시철도 요금, 지하철 요금도 그렇고 뭐 그런 거가 많이 걸려 있죠. 윤 정부가 그러기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그 이 한국 국민의 관심은 생활 안정이 우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이 내건 아주 조그만 미미한 돈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거 아주 적절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한번 비판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정책을 내는 그 민주당의 그 이재명이가 그 우리 국민들을 다 거지근성으로 만들려고. 그게 이제 성남시장 할 때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지사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카드 뭐 이런 거로 상품권 이런 거로 해가지고 뭔가 그 정경유착이 카드 회사하고 돼가지고 충분히 의혹을 살만하죠. 무슨 대가 없이 그런 거 하게 했겠어요? 현금 뿌린 게 아니에요. 카드 뿌려가지고 어, 다 쓰게 만드는 거죠.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유혹에 넘어간다. 좀 솔직히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개돼지라는 얘기를 듣지. 그러니까 국민이 개돼지 같다고 그러. 아주 그 자존심도 안 상하시나 몰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윤 정권의 역사적 평가는 한일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밖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참 그 이런 표현을 그 쓰네요. 그 토요장이라고 제한 뭐 컨설턴트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주로 그 본거지를 두고 활동을 하는 영세 무역업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이 그 돈은 어디서 이제 뭐 영세 무역업자라니까 어떻게 사업은 하기는 모양인데 글을 쓰고 있는 모양이네요. 한국은 미국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것도 유사한 뉴스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블룸버그가 취재했지만 우리나라 이 여자 두 분의 이 블룸버그 기자시네요. 장한 6세대 전투기 무인기 뭐 이런 해외에서 이런 최첨단 무기 쪽으로 활동안에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한화는 구형 장갑차 군수품을 만들었는데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틀리면서 이거 진짜 필요한 거네 해가지고 지금 하나가 잘 나가는데 미국 거보다 3분의 1 가격
이게 350만 달러의 K9 그게 장갑차인가요? 그거를 우리는 하고 호주에서도 아예 공장을 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아주 핵심 기술 넘기면 안 되지. 그런 거 해서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딱 가서 조립만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호주 공장에는 조립 공장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또 계속 팔아먹으니까. 잠깐 호주 정부도 자기네들 그 일자리 창출하고 뭐하고 해서 윈윈 되니까 한국 장갑차 그 K9 자주포라고 그러나요? 그 현대 로텐 거는 또 뭐 K2 뭐 또 그건 전차라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하나가 미국 BAE 시스템즈의 탄약 공장 현대화 사업도 수주한 거라고 이런 소개도 해주고 있네요. 일단은 아무리 그 최첨단 드론 아니 드론도 최첨단 그것도 첨단 쪽으로 조금 들어갈지 모르죠. 그런 등등이 하지만은 아주 그 우리나라는 육군이 강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육군이 강해야 돼요. 마지막에 지상전해서 육탄전을 하는 그거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공군정, 그다음에 해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도 본격적으로는 그 육지전, 육상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땡크, 그렇죠. 그거 없으면은 밀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가지고 전 세계에 좀 많이 팔아먹읍시다. 음. 근데 이제 유럽에서 자꾸 견제하려고 그러죠. 독일하고 프랑스 애들이 지들 거 비싼 거 못 팔아먹으니까. 근데 싸고 품질도 좋아요, 우리께. 그 오버헤드 비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 낮다. 그러니까 간접비가 아무래도 그 서구보다는 낫겠지. 근데 우리도 간접비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 이 사장은 뭐 그 최첨단 그 6세대 전투기 항공 엔진 만드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는 거는 또 가는 거지만은 이게 그 기존 하나 무슨 방산 이런 거하고 다 합병해 가지고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자. 그래서 좀 장사 수출도 많이 해보자. 아주 뭐 많은 사람이 달라붙는 게 아니고 소수 정예로 이렇게 그 조립도 하고 용접하는 광경이네요. 아주 이 용접 기술이 있어야 튼튼하게 용접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퀄리티도 좀 올려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6월 7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